안녕하세요. 권중원TV의 권중원입니다. 오늘은 10월 5일 토요일 오전입니다. 토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어제 한국이 부담하는 한국에 와 있는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의 방위비가 있습니다. 그 방위비를 협상을 타결을 했다. 이제 도장을 찍었다. 그런 얘기예요. 아주. 근데 왜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꼭 이렇게 해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는요. 사실상 우리나라는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는 방위비 부담하는 것이 아주 항상 정부의 골몰이었습니다. 이게 방위비 협상 이거는 5년에 한 번씩 협상을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결정인 것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입니다. 지금 내년까지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방위 부담 결정한 거를 가지고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26년도니까 내년도 이전에 협상이 타결돼야 됩니다. 근데 왜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갖느냐면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11월 5일 예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한 달 남았어요. 오늘이 10월 5일이니까. 그러면 만약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에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한국이 지금 경제력도 커지고 돈도 많고 잘 사니까 방위비를 500%를 인상해야 된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는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김정은이가 이북이 핵을 보유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핵이 지금 이북에는 가지고 있어요. 뭐 다 알죠. 근데 전체적 세계의 오는 정치적인 의미는 핵이 있는 걸로 정식으로 인정을 세계가 하는 것과 핵이 없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는 그 세계에서 핵이 있는 것을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강대국에서 인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물론 핵 개발됐어요. 그러나 정치적으로 하는 거는 좀 다르다. 그래서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 참 이거 어떻게 될 건가 하고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저께 방위비 협상을 우리나라가 유리한 조건으로 우리나라가 이득이 되도록 빨리 이렇게 결정을 한 거는 윤석열 정부의 성과고 협상팀의 노력이다. 그래서 아주 박수 쳐입니다. 박수. 아주 잘했어요. 방위비다. 그 내용은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왕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미국의 대통령은 어떻게 될 것이냐. 보수당이라는 데가 공화당 트럼프 아닙니까? 그리고 진보당이라고 하던 당이 그게 민주당입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있는데,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번에 출마한다고 나왔다가 그 자리를 사퇴하고 부통령 우리는 여자 해리스를 갖다가 후보를 내세웠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 트럼프가 좀 앞설 때도 있고 또 해리스가 앞설 때도 있고 이렇게 지금 현재 거의 비등합니다.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여론조사만 가지고는 미국 대통령의 이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미국의 선거는 우리나라 같이 대통령 선거 직접 선거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간접선거 아닙니까? 간접선거. 이 간접선거는 선거인단이라는 것을 인구 비례로 각 주가 다릅니다. 뭐 선거인단 5명이 있는 데도 있고 한 20명이 있는 데도 있고 15명이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다 다릅니다. 50개 주가. 근데 그 선거인단이 그러면 전체 미국의 전부 다 얼마냐? 538명입니다. 538명. 그러면 거기서 선거인들 중에서 과반수만 받으면 이상 되면 되니까요. 그럼 과반수는 269명이면 과반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270명 넘으면 돼요. 그러면 당선되는 겁니다. 이 선거인단에서 지금 현재 미국은 아예 아주 그 어떤 그 선거인단을 어저까지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 민주당이 아주 차지하는 선거인단 지역이 있고 그런 주가 있고 또 공화당이 차지하는 데가 아주 그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아주 뭐 예를 들어서 전라도는 아주 다 뭐 민주당이다. 예를 들어서 뭐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은 뭐 경상도는 뭐 거의 다 뭐 저기 국민의 힘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은 이제 그 됐잖아요. 근데 결정되는 게 어느 쪽에 되느냐? 경합주가 있습니다. 한 6개 주가 있는데 그 주의 경합주에서 어떤 때는 공화당이 후보가 당선되고 어떤 때는 민주당이 되고 공화당이 되고 민주당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런 경합주가 있어요. 그 경합주에서 결정이 된다고 미국에서는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 경합주에서 이제 선거를 보면 미국의 선거인단 선거는 각 주에 이제 그 선거인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법적으로 인구수에 따라 인구 많이 늘어나면 또 늘어나고 그러죠. 근데 그 선거인단이 만약에 민주당에 있는 데가 더 많이 차지했다. 공화당에 있는 선거인단이 그 졌다. 그러면 그 주에 있는 5개의 선거인단이면 선거당 몽찬 이긴 당에서 다 흡수해 갑니다. 공화당에서 어느 주에서도 더 이겼다. 그러면 뭐 거기 선거인들이 15명이다 그러면 15명을 여기서 다 흡수해 갑니다. 그래서 그걸 다 취합해서 그래서 과반수가 넘는 그런 당 후보가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그 선거는 선거인단의 수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지금 여론조사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에 트럼프가 진다고 했었는데 트럼프가 여론조사에서는 지는 걸로 나왔잖아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트럼프가 당선됐어요. 그게 바로 그렇습니다. 전체 국민들 중에서 여론조사한 거와 또 선거인들 여론조사와 또 선거인들만 여론조사 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당선될 사람이 누구냐 또 다르고 또 그 주에 대해서 경합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지금 그래도 여론조사 보면 트럼프하고 해리스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별 차이가 없어요. 이번에 선거가 좀 치열해질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간접선거가 좀 있었죠. 전두환 대통령 때 그 장충체육관 선거라고 그래가지고 대의원들을 그 당시에 선거를 치릅니다. 그 각 지역마다 대의원이 결정돼가지고 대의원이 선거를 치러가지고 대의원이 당선된 사람들이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치릅니다. 근데 미국식은 좀 다르죠 또요. 미국은 다 독식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선출된 그 대의원들이 대통령을 그냥 선출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항에 살 적에 제 동창이 선거인단 그 대의원 나와가지고 당선돼가지고 그쪽에 선거인단에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선거 때 아주 뭐 다 지역에 뭐 지역 사람이고 본토 사람들끼리 선거 치르니까 아주 치열했었는데요. 그래서 제 친구가 당선이 됐었어요. 그때 전두환 대통령 시절입니다. 어떤 지금 현재 이 방위비 이제 문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만 이 방위비는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는데
미국은 많이 받아내려고 그러고 또 그 부담하는 나라에는 적게 내려고 그러죠. 물론 지금 미국이 일본에도 있기 때문에 일본도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방위 협상을 해가지고 부담합니다. 뭐 필리핀도 있고 뭐 호주도 있고 뭐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 지금 세계 많은 나라에 있잖아요. 미군들이 주도했잖아요. 근데 그 나라를 주둔해서 그 나라를 방위를 갖다 막아주기 때문에 방위 안전을 보장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 일정 부분 쓰는 그 방위비 부담하는 건 당연한 거죠. 뭐 옛날에 우리나라가 어릴 때는 뭐 방위비 부담할 돈도 없으니까 부담했겠습니까 그게. 그러나 지금은 이제 많은 경제가 좋아졌으니까 부담하는데요. 이번에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요. 전에 문재인 그 정부 시절에는 이 방위비 협상을 하는데 1년 6개월이나 걸렸어요. 18개월이나 걸렸어요. 그러니까 질질 끌고 그냥 뭐 해가지고 미국한테 뭐 여러 가지 뭐 독촉도 받고 뭐 실타도 받았습니다만 1년 6개월 만에 타결했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5개월이나 오래. 지난 봄부터 협상을 했는데 이번에 아주 최종 종결 끝났습니다. 그래서 협상은 되면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됐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국가가 군에 조인한 것 갖다가 다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뭐 재조정을 또 요구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했는데 우리나라가 발빠르게 했다. 대통령 선거 전에 발빠르게 했다. 또 지금 미국에 있는 정부 이 트럼프 정부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했다. 근데 발빠르게 하면서도 우리 국가에 이득이 되도록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득이 되도록 했다. 그래서 박수예요. 예를 들자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 방위비 부담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증가되잖아요. 1년에 이제 작년보다 올해가 늘어나고 또 올해보다 내년 늘어나고 자꾸 늘어나잖아요. 군대들 뭐 군인들 처우가 달라지니까요. 옛날 군인들은 진짜 먹는 것도 다 귀했고 뭐 잘해 감방이라고 그러는 거 이게 좋잖아요. 지금 군대에 있는 사람들 잘 먹습니다. 또 옷 같은 거 의복도 좋고요. 옛날에 군대 일지는요. 겨울에 추우면 내복 같은 건 집에서 사다가 입고 그랬어요. 집에서 사다가. 그러니까 지금은 그만큼 경제가 좋아지기 때문에 군대 처우 개선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뭐 내무실도 아주 깨끗하게 잘 짓고 뭐 에어컨이라든가 뭐 시트 같은 것도 잘 되어 있고 말이죠. 그잖아요. 옛날엔 에어컨이 어디 있고 뭐 무슨 시트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많은 그 예산 또 이 전투 물자 같은 거 무기 같은 것도 수입하는 것도 있잖아요. 뭐 비행기라든가 이런 것도 그쪽에 방위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계속 연평균 4.7%에서 5%대가 늘어납니다. 방위비가 매년 늘어납니다. 대개 뭐 5.7%, 5.몇 프로, 5% 이상 늘어납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방위비 인상률만큼 우리 그 미군들이 주둔하고 있는 그 방위비 분담금도 거기에 맞춰서 그 플러스만큼 늘려주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번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해 있고 이 북한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건 늘어나는 건 우리나라 사정이고 내부고 물가 지수에 의해서 물가 앙등 물가 그 인상에 대해서 물가 상승되는 만큼 부담하는 걸로 하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 왜 물가 지수냐? 우리나라는 물가 지수 상승되는 것이 대개 2%에서 2.5%입니다. 그러면 5%에서 5.7% 방위비 인상되는 거와 물가 지수 2%에서 2.5% 이렇게 되는 거고 어떤 게 많습니까? 방위비 부담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우리나라가 부담한 그 금액이 돈이 적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이거 잘했습니까? 국가 예산을 그만큼 남긴 거예요, 여러분들. 예? 윤석열 정부가 그만큼 그 협상이라든가
그 경제적으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잘한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들 아세요? 그래 박수 쳐요 박수. 여당이나 야당이나 말이죠. 국가 국민을 위해서 우선 하는 거에서 최우선을 해야 됩니다. 미국 보세요. 미국은 보수당이라는 공화당 트럼프 있는 당이나 진보당이라는 민주당의 바이든이나 국가 국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똑같아요. 다 정치적으로. 다른 외교적인 문제들은 이런 정책적인 문제는 좀 다르지만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같아요. 정말 미국은 선진국가 아닙니까? 우리나라 보세요. 내 나라 국민들한테 세비를 받으면서 국회 보세요. 종북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예? 김정은이만 바라보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뭐 심지어 대통령도 있었는데 뭐. 우리나라는요. 이 정치인들 싹 해줘야 됩니다. 정치인이라도 미국같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똑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대외적으로 정치하는 거라든가 뭐 정책을 개발한다든가 뭐 하는 거는 어느 걸 빨리 하든지 어떤 걸 만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다르더라도 말이죠. 근데 종북 세력은요. 이 야당이란들은요. 여당이 하는 거는 무조건 거기 자꾸 반대해 그냥 아주. 김건희 뭐 윤석열 탄핵 뭐 저거 그러고 말이야. 최상병 아이고 아주 그냥 눈이 아프고 저 귀가 아파요. 아니 국회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민생법안 다룰 게 지금 하나나 요즘 하고 있습니까? 그래놓고는 말이지 맨날 법을 만들고 뭐 검찰 수사는 검찰도 갖다가 뭐 수사를 못하게 한다가 뭐 검찰청을 폐지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내가 이란 골빈 사람들이 정치인을 뽑아놓고 이 뽑은 사람들은 누구야 도대체가?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죄가 없으면 죄를 짓지 마라. 우리들 같이 여러분들 같이 죄를 짓지 마라. 그러면 검찰이 왜 소환합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소환하라고 하면 검찰들이 합니까? 미친 사람 반에 왜 소환해? 우리가 뭐 할 일이 없어? 그 어떤 의혹이 있고 죄의 의혹이 있고 거기 가담이 됐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사해서 조사 있는 것 같다 증인 증거 돼가지고 기소를 하면 우리가 재판부에서 재판하는 거 아니에요. 재판에도 억울한 걸 있으면 또 혹시 잘못될지 모르니까 1심, 2심, 3심 그래서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3심제도 안 해요. 근데 뭐가 불만이 많아서 무슨 검찰 그리고 검찰 무슨 특검 말이죠. 도대체가 이게 그래도 그런 사람들 갖다 지지하는 사람들 말이죠.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제 상식으로 이해가. 우리 집 식구가 다 마찬가지. 이해가 안 가 그런 사람들은요. 사람들은 뇌가 이상한 건지 뇌가 잘못됐는지 뇌가 두 개인지 뭐 뇌가 반쪽인지 난 모르겠습니다만 말이죠.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나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그것은 곧 우리 자손들, 우리 손주들, 그 증손주들 미래를 위해서 이 현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잘 해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조건 뭐 아직 이재명 같은 사람들, 뭐 개딸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 도대체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빨리 조사받고 판결 받아요. 이재명이는 특수한 사람입니까? 일반 국민들 대다수 99%다 그러고 있는데 그냥 조사 안 받으려고 말이죠. 그냥 국회는 그냥 또 그거 보온다고 그냥 그 방탄으로 국회의원들 다 딸딸 그 당에 뭉치고 말이지. 본인은 수사하면 뭐 바쁘다, 뭐 몸이 아프다, 단식이다, 뭐 해서 질질 시끌 거라고 매년 시끌고 가고 말이지. 그러면 다른 거 수사도 못하고 다른 거 판결도 못 하잖아요. 그게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안 됩니까? 저는요, 한국은 정말 국민들로 빨리 개혁이 돼야 되고, 정치권도 개혁이 돼야 되고, 물론 뭐 사법기관도 개혁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빨리 개혁해서 미국같이 이렇게 선진국형으로 만들어져서 우리 후대들이 그대로 안정적으로 그렇게 물려주었을 적에 우리 후대들이 지속적으로 국가 발전을 시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이거 한미 협정 중에서 참 제가 당연하다, 잘했다 그런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주도하고 있는 미국 또는 우리나라 있는 그 기구에서
외국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 군대 물자, 군대 무기, 그 무기들 뭐 비행기라든가 자동차라든가 탱크라든가 이거 수리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수리하잖아요. 전 정부까지는 그 수리비를 우리 방위비에서 부담을 했어요. 근데 이 정부에서는 그 나라 주둔하는 그 미군들의 거기서 한 것은 그 나라에서 고쳐야지. 그 나라에서 부담해야지. 왜 우리가 그걸 부담을 하냐? 그건 안 된다. 그래서 그것도 뺐습니다. 우리나라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의 군대의 무기, 군대에 대한 필요한 그런 물자들, 물기들 이 수리비만 방위비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올라가는 것도 상한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아주 우리나라 유리하게끔 정말 지당하다 그런 것을 갖다 결정을 협상을 해서 한 거에 대해서 이 정부의 대성과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잘하셨다. 박수다. 야당 있는 사람들이든가 개딸들이요 잘한 건 잘했다고 그래요. 당신들 자손을 두고 살면 자손을 봐서 잘한 건 잘했다고 그래요. 그저 잘못한 것도 그냥 잘했다고 지지하는 건 그거는 인간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뇌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참 기쁜 마음으로 토요일날 방송을 하면서 이 방위비를 갖다가 빨리 결정을 했다. 아주 5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했다. 근데 결정을 해도 우리나라 부담이 적게 만들었다. 아주 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요 국가 예산을 줄이려고 하고 외국의 외교를 참 잘해요. 아주 잘해요. 한국과 미국이 2026년부터 2030년 5년간 적용되는 제12차 방위 분담금 특별협정 SMA에 합의했다. 이에 한국은 2026년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방위비 분담금으로 올해보다 8.3% 증가한 1조 5,192억 원을 부담한다. 문재인 정부 때는 1조 4천억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1,000억 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정부는 11월 미국 대선을 33일 앞둔 4일 이번 합의 내용을 전격 발표했다. 앞서 4월 양국이 조기 협상에 착수한 지 반년 만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 후보 겸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조 바이든 행정부와 그간 진행된 협의를 무시할 가능성이 큰 만큼 한미 모두 합의문 마련에 속도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트럼프 후보 당선 시 재협상 요구 가능성이 적지 않아 트럼프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란 평가도 나온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건 너무 적게 했어. 너무 한국에 유리하게 했어. 다시 재협상합시다. 뭐 이렇게 한다 해도 그거는 세계의 논청을 받습니다. 일단 전 정부가 국가 간의 국가에 조인한 거, 협상한 거는 그대로 이건 존중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민주국가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 일부 좀 가면서 조정을 하고 그렇게 재협상을 요구하는 부분은 있을 수가 있죠. 하여튼 참 잘했습니다. 아주 좀 잘했어요. 전 이렇게 협상을 빠르게 이렇게 아주 그냥 획기적으로 문통정부가 무슨 경제를 합니까? 뭘 합니까? 그러니까 탈원전 어쩌게 멀쩡한 탈원전 갖다 적전하는 거고 말이야 노후됐다 그래가지고 탈원전 중지시키고 그래가지고 말이야 거기에 지금 현재 손해 비용이 얼마입니까? 몇천억이라는 거 아니에요. 외교부가 이날 공개한 제12차 SMA 합의 내용에 따르면 첫 해엔 2026년 분담금만 전해 대비 8.4% 증액했고 이후엔 분담금 인상률을 물가 상승률에 연동시켰다. 2026년 총액은 최근 5년간 연평균 분담금 증가율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증원 소요 등까지 반영해 8.3%로 비교적 높지만 이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는 것.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물가 상승률은 각각 2.4%와 2%대다. 우리는 물가 상승이 대개 2%대 아니에요. 2.5%대. 한미는 이번에 연간 방위비 증가율이 5%를 넘지 않도록 하는 증가율 상한선도 다시 도입했다. 아주 쐐기를 박았어요. 이게 높아질 경우 생겼다 하더라도 연간 방위비 증가율이 5%를 넘지 않는다. 참 그러니 아주 세세계 입에 협상단이 잘했더라고요. 아주 이 경제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전에도 뭐 그렇게 요구긴 했지만 미국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요. 한국과 미국은 앞서 2021년 제11차 협상으로 처음으로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시키기로 합의에 적용해 왔지만 이번에 다시 물가 상승률에 낮추기로 했다. 국방비 예산하는 거에 아까 처음에 내가 말씀드린 대로 그거에 대해서 거기다 연동을 시키는데 그거는 우리나라 5%대라니까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은 2%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만큼 적은 거예요. 그만큼 적어진 거라고. 아주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예산 절감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내 나라가 조금 덜 부담하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미국이 이렇게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저 공산당이 함부로 남침을 하지 못해서 이 나라 경제 발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근데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 그 국가에 그냥 저기 이 산업에 발전시키는 데 그냥 집중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북한에 대해서 거기에서는 저 이 미국이 있으니까 미국이 그냥 막아 죽이지. 그래서 그냥 산업 발전, 기술 발전, 그냥 교육 발전, 농어촌 발전 이런 거 한 거 아닙니까? 그게. 그게 우리나라는 미국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결정이 국가가 발전했다는 거는 모두 인정을 해야 된다.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은 그건 저 김정은이 패거리 들이에요. 참 하여튼 참 대단한 일들을 했어요. 아주 윤석열 정부가 이래서 아주 정말 국가를 위해 잘한다. 이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 엊그저께 뭐 그 특검안 법안 있는 거 그 국회에서 보내서 그 투표를 했는데 국민의힘 108명 중에서 4명이 그쪽에 찬성을 그쪽으로 갔더라고요. 이 한동훈 대표, 이 정치 초보, 이 4명간 사람들 명단을 공개해야 됩니다. 그건 국민들의 당원들의 요구예요. 명단 공개하고 그 사람들 출당시켜야 됩니다. 왜 하냐? 당내에서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국회는 원내 교섭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에서 결정을 해놓고 결정한 걸 갖다가 가서 투표할 때는 배신했고 배반했다. 그게 그 당 사람입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래서 정치 초보라는 거예요. 뭐 정치 초보 그저 민주당하고 싸우고 저 이재명하고 그냥 대결할 생각을 안 하고 그저 무슨 김건희 무슨 조사받아야 된다 사과해야 된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안 만나준다 뭐 한다 내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소위 좁쌀 정치야 좁쌀 정치. 솔직히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마땅치 않아요. 정치 지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머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학벌로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인류학교 무슨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국회의원들은요. 국민의교도 못 나온 사람도 헌사하고 있어요. 자유당 때. 아시겠어요? 정치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들과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혼자 자기 이미지 관리하고 자기 띄우려고 한다. 그게
지금 현 대통령 그 여당을 위하는 겁니까? 말 좀 해보세요. 위하는 거예요? 자기 시절에는 만약에 다음에 대통령 나가려고 그러면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거기서 당선된 사람이 대통령 후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봐서는 한동훈 그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될 그런 가능성은 적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만 정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이 불안해. 당원들이 불안해. 예? 당원들이 불안해. 당원들이 불안하는 정치하는 사람이 당의 대표 하면 되겠습니까? 당의 대통령 후보 하면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총선 때 아주 제1당 되는 걸로 그렇게 했었는데 아주 폭망해서 108명 됐잖아요. 108명. 그래서 국회에서 그냥 비실비실하냐. 비실비실. 그래도 108명이 있으면 말이죠. 그 요즘에 야당의 문제거리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게. 거기 팍팍 저격하는 저격수도 없어. 공격수도 없어. 이 국회의원들 108명 다 벙어리인지 말도 안 해. 그런 반면 윤석열 대통령 방산무죄 수출, 원자력 수출 정말 많이 하잖아요. 외교 잘해. 외국에서 다 정상들이 인정해. 근데 이번에 방산 한미협정 트럼프가 그 뭐 잘났다고 맨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지난번에 부담을 한 것보다 대폭 줄였잖아요. 그리고 빠른 시일 딱 결정했잖아요. 그게 협상력이에요. 그게 협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협상할 때는요, 협상팀이 지혜가 있고 수치에 밝아야 됩니다. 경제에 밝아야 되고 그 능력이 그런 쪽에 전문가 집단이 돼야 됩니다. 어떤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행정부가 한미 협정을 5개월 만에 타협을 끝낸 것은 국가가 크게 앞으로 이득이 되도록 그렇게 만든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개딸이나 좌파들도 박수 쳐요. 잘한 건 잘한 거니까. 그러면 문통같이 더 많이 들어갈끔 부담이 많아지게끔 결정한 게 잘한 겁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하면은 그거는 뭐 당연하고 그렇게 뭐 할 때 되니까 한 거지 미국에서 협상을 그렇게 응해주니까 된 거지. 근데 문통 때는 왜 못했어요? 문통 때 한 거 기억나는 건 뭐 있습니까? 응? 저기 울산 시장 선거 때 개입한 문제 기억나고, 그리고 저 원자력 발전 탈원전다고 해가지고 원자력 다 망가뜨리려고 했던 거. 윤석열 정부가 다시 세웠잖아요. 그 외국에 지금 나가서 결정한 게 얼마입니까? 체코 24조. 이번에 저 슬로바키아 왔다가 저 총리가 왔다 가는데 총리 그 슬로바키아 오게 되면 그것도 한 2조 4천억 정도 된다고. 한 기. 그러니까 앞으로 그 유럽 쪽에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가 많이 들어갈 겁니다. 두고 보세요. 앞으로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거는 국가가 이득이고 국민들의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자를 많이 수출하게 되는 거고. 이런 계산 방법을 알아야지 무조건 뭐 자당에 있는 사람이 나오면 뭐 범죄 의혹이 뭐 수십 가지가 돼도 그냥 그 사람만 칭찬하고 그냥 뭐 이게 무슨 사람들 정말 나이값도 못해요. 나이값도. 그동안에 뭐 보고 뭐 배웠어요. 나라가 잘 되고 자손들이 잘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건 그냥 당을 따지지 말아야지. 당에 있다 하더라도 그건 잘한 사람 지지해야지. 여하튼 오늘 토요일 주말입니다. 여러분들 주말에 오전 방송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이런 것을 공유하고자 해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물론 이거 보도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보도를 보시지 않은 분들은 또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많은 정보를 얻는다. 정말 수고하다. 제가 방송을 안 하면 왜 방송을 안 했냐? 어디 아프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몸이 건강할 때까지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저는 팩트만 가지고 방송합니다. 사실. 그래서 방송을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아요. 팩트만 가지고 옵니다. 제가 방송하는 이후에 다른 그 유튜브들 방송하는 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뭐 그런 방송 나오더라고. 이 새마을 운동을 갖다 폄하하고 고등학교 교과서 그거 교과서에 대해서 이북의 천리마 운동은 그냥 찬양 쪽으로 막 그냥 미화시키고 새마을 운동을 갖다 비판만 하고 뭐 고등학교 교과서 나왔다는 거 제가 며칠 전에 방송했잖아요. 근데 어제 뭐 유명 유튜브 방송에서 그거 하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같이 공유하면서 서로 정보를 보고 듣고 이렇게 알면서 시대를 알고 정치 상황도 알고 세계 상황도 알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주말 보람있게 뜻있게 행복하게 보내시고 아주 유익한 주말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중왕TV의 권중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